미국의 주택 가격이 아주 대표적으로 하락했던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가 2008년도입니다. 저 때 뭐 한 거의 2년 정도 거친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비관적인 공포들이 생기면서 주택을 이제 마구 던지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오른쪽 그냥 한국만 보시죠. 2008년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야, 2008년보다 더 빨리 빠져요? 네. 2008년도에 반포자이하고 네.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대표적인 서초구에 그 대단지면서 뭐 랜드마크잖아. 그 미분양이었거든. 좀 심상치가 않네. 이제 한국의 주택 가격도 그런 상황이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주식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 그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이 아주 거칠게 빠졌던 2008년도와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것도 좀 한번 같이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 김효진 위원님, 아유 급하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원래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환율이 너무 급락해가지고 환율 이야기 조금 네.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환율도 보고 주가도 보고 뭐 네. 선거는 좀 공방전을 하겠지만 네. 이제 다시 가는 것인가? 뭐 그러니까요. 이런, 네. 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제가 그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차트를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의 한 보름 정도 만에 60원, 거의 80원이죠. 네. 80원 정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예, 뭐 환율이 원래 뭐 되게 올라갈 때도 막 무섭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무섭게 내려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제 그거부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원달러가, 그러니까 달러원이 우리가 이제 한참 막 올랐을 때 1,440원까지 40원. 가서 그때 이제 1,500 무조건 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연말까지는 뭐 이건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환율이 막 1,300원대 뚫더니 1,300 지금 60원대까지 내려온 거죠? 네네, 어젯밤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젯밤에 뭐 선거 이런 거 미국에 얘기 나오기 전에는 장외에서 1,350원대로 밀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어제 선거가 미국 선거가 박빙이라더라 이제 네. 약간 모든 지수들이 되돌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달러 다시 1,360원대로 내려갔는데 일단은 좀 저는 반가운 숫자인 것 같아요. 일단은 1,440원에서 저희는 이제 경제를 조금 더 어두워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건가? 사실 속으로 되게 굉장히 걱정됐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외환 보유액도 많고 해외 자산도 많지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레벨 다운을 해서 일단은 뭐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그럼 원달러가 왜 급락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표부터 보시죠. 네. 네. 선이 되게 어지러운데 그 위에 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배경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차지하면 이게 달러 약세를 촉발시키지 않을까?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기대가 있고요. 예, 그 기대감이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위안화도 좀 강세를 갔거든요. 그래서 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이렇게 판을 제공한다 그래야지 되나? 판을 제공하는 거고 해외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온 것이 두 가지 루트. 로 들어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저희가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 그럼 배경 세 가지를 꼽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세 가지 배경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은 위인가 아래인가 저희가 확률을 좁힐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공화당이 싹 다 가져가는 아까 붉은 물결 얘기하시던데 붉은 물결이 아닐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외환 시장에서 공화당이 다 가져가면 돈을 적게 쓰고 그런 것들이 물가를 잡으면서 결국은 달러도 약세로 가지 않겠어. 중간중간 제가 점프가 좀 있어요. 예. 약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조금 옅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 첫 번째 제가 이 좀 보기 싫은 지글지글한 그림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 1994, 1998, 2002, 2014 이게
상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갔을 때 중간 선거 이후에 달러가 어땠는지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이전 경험도 참고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약간 조금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달러 약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가가 잡힐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연준은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논리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전에 다시 한번 차트 눈으로 보시겠어요? 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갔을 때 2번 정도는 강세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애매해. 한 강보합, 한 번은 약세. 그래서 이게 공화당이 가져가면은 꼭 이제 주식도 그렇잖아요. 누가 가져가면 꼭 주가가 상승하고 꼭 누가 가져가면은 뭐 주가가 하락하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최근에 기대감들이 그냥 형성되었던 것들이 경향성이 아닌가. 별로 없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 선거만으로는 사실 저렇게 하락하진 않았을 텐데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내년 3월 양회 정도는 돼야지 중국에서 mRNA 백신으로 방식으로 생산한 백신을 대량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하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언제 할지 모르는 거랑 봄이라던데 아니라던데 1월일 수도 있다던데 지금부터 시작이라던데 기대감, 시기가 좁혀온 것은 분명히 네.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환율이 1,440원, 30원, 20원, 25원, 30원 여기서 계속 걸렸었어요. 네. 그 이야기는 가격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위에서 보는 거랑 아래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팽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스푼이 얹어지면 방향이 확 전환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해외 자금이 유입된 것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자금 유입은 뭐 그만큼 주식 매수. 예. 네. 그거죠. 네. 어물쩍 넘어가시네요. 이제 해외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한국의 비중을 늘리려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네. 뉴스 플로우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반가운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금이 환영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직 데이터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되게 늦게 나오거든요. 금이 환영은 맞습니까? 아니면 달러 가지고 오시니까 금이 환영이라고 환율 네.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 차트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실래요? 저게 뭐냐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 채권 순대외 금융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은 외국인이 한국 거를 더 많이 산 거. 플러스로 가 있으면은 한국의 자금이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한 거. 그래서 제가 위기가 막 불거졌을 때 연초부터 저 그림을 갖고 나와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돈이 저렇게 많으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은 저는 진짜 별로 안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 신문기사 싫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환율 감안하면은 900조 원? 엄청 많아요. 네. 금액이 뭐 그냥 몇십억, 뭐 몇십조 이게 아니고요. 900조예요, 900조. 거의 천조네. 네, 좀 있으면은 GDP의 뭐 한 40%, 3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KB증권에 다니니까 저희 국민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열사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재미있었던 문의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 문의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손님이 미국에 투자를 하셨는데 미국 주식으로는 손실을 좀 보셨습니다. 네. 지금 환전을 하면 환차익으로 조금 만회를 할 수 있는데 언제를 고점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포커스가 다르죠.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요가 아니라 언제 다시 환전을 하면은 언제 고객님이- 익절할까요? 이런 네, 뜻이. 맞습니다. 환율로는 익절할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올해 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17%, 1년 전 대비로는 30%. 예. 뭐 주식을 굉장히 잘해서 주식으로도 플러스가 났고 환율도 플러스가 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긴 사실 쉽진 않잖아요. 주식이 한 10% 터졌어도. 네, 그래도 유익이네. 환전을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똔똔이 아닐까? 그러면은 제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좀 한 반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채권이 금리가 크게 예, 그 안전한 그러니까요. 채권이 높은 게 있어요. 예, 그죠? 그러면은 가지고 와서 저렇게 하는 게 저 속이 덜 복잡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 많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 통계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제 통계가 나오면
올라가면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환율이 뭐 앞에서 뭐 중간 선거 기대감도 있고 중국 리오프닝도 있고 뭐 외국인들 주식도 사고 여러 가지 호재,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갈 만한 호재가 네.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일주일 만에 막 20원씩 쭉쭉쭉쭉 이렇게 빠질까? 네. 이거는 그 공급, 달러의 공급이 확 몰렸다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스마트한 서학개미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쫙 해보고 일부가 돌아왔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환율이 또 1,36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더 환전을 해? 아니면 말아? 머리는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을 하시죠. 저는 환율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쭉 내려가면 좋은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환율이 저희가 한 9월 이후로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를 몇 달째 봤습니다. 네. 저희가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환율이 막 100원, 200원, 300원 오르면 장사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번 레벨 다운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뭐 순대외 금융 자산이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말씀드렸던 게 2000년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이제 16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외환 시장에서는 하루에 100원 넘게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화에 팔자만 있고 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온전한 기능을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네. 애니멀 스피릿을 가지고 사고, 어떤 사람 아니야 팔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저희 해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는 지금 환전이 유리한 것 같은데라는 사람이 오고 또 아니야 한국 별론 것 같아 여전히 달러야라고 하면서 이제 갈 사람은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막 위가 뚫리는 게 아니고 가격이 공방전을 하거나 네. 내려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마음을 좀 쓸어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제가 외국인 투자자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400원 넘어가면 원화가 싸고 뭐 코스피로 달러 기준 코스피로 환산하면 굉장히 싸져 있고 아는데 환율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지금 사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좀 그러니까 환율이 좀 하락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자기네 수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네. 그러면 원달러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올라갈 수도 있겠네. 고점 부근이긴 한가 보네.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은 네. 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환율의 네.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왜 너는 환율이 쭉쭉쭉 안 내려가고 조금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냐. 한쪽에서는 경제가 좀 더 어두워질 거라는 계산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정말 산수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저게 뭐냐면 선이 좀 복잡한데 저 회색 막대기만 보시죠. 저 회색 막대기가 위로 있으면 달러 지수 대비해서 원화가 쉽게 말하면 오버슈팅 한 거예요. 달러가 일씩 변하면 원달러도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일씩 변해야 되는데 달러가 1씩 변했는데 원달러는 막 10, 20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로 튀면 회색 막대기가 위로 가게끔 계산을 해놓은 거고 오히려 달러 움직이는 것보다 원달러가 더 아래로 갈 경우에는 막대기가 밑으로 갈수록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저기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9월, 10월 뭐 이럴 때 보면 위로 엄청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저게 막 90원, 70원 그러니까 달러가 움직이는 거 대비해서도 9월 이후에는 거의 뭐 100원 가까이를 원화가 오버슈팅을 했었어요.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훨씬 더 그 원래 가치보다 더 싸졌다고요? 저희 뭐 약간 낙폭과대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저 주식 저렇게 많이 빠질 주식은 아닌데 좀 많이 빠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계속 같아요. 오버슈팅 지금 구간이네요? 예. 근데 원달러는 저게 오버슈팅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움직였기 네, 때문에 네.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원화는 오버슈팅 한 게 막 1년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저희가 보조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결과적으로 거의 100원가량 오버슈팅을 한 상황이고 호재들이 몇 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환율이 오버슈팅. 환율 오버슈팅에. 네, 원화가 오버슈팅했다는 게 예, 아니고. 원화 오버슈팅에 대한 것들이 호재가 원화가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호재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거를 빠르게 좀 되갚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네. 과정이 저희 지난 2주 동안에 봤던 환율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게 워낙 급격하게 변해서 꼬리 부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20원 내로 좁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월 90원 정도 하다 20원까지.
그러니까 환율 90원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네네네.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계산을 이렇게 산수로 해봤는데 많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한 200원 오버슈팅입니다. 원달러는 뭐 못해도 한 100원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계산을 해보니 이제 20원 정도로 오버슈팅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저 노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하고 이제 좀 있으면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여기서는 하루 이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요 며칠처럼 힘이 있게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 선거가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죠.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1월인지 2월인지 3월인지 모르겠는데 하기는 하나 보네. 그 기다리던 방역 기조의 전환이 있나 보네. 그리고 서학개미 뭐 돈이 많다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한가 봐.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요 며칠에 보여줬던 힘 있는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아니 이 그래프대로 하자면 네. 지금 이제 1360원대잖아요. 1340원대면 즉 20원 내외 정도의 그 오버슈팅만 사라지면 그게 네. 적정 수준이에요? 적정 수준이기라기보다는 요 한 2020년 이후에 달러하고 원화하고 움직인 패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적정 느낌은 조금 아니긴 한데 네. 이 처음부터 보시면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거의 만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원래는 만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난 두 달이 약간 비정상적이었고 요게 다시 만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 적정 환율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뭐 위든 아래로든 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 예를 들면 뭐 선진국 6개국 통화라고 우리 하잖아요. 네. 뭐 유로, 엔, 뭐 파운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원화가 추세적으로 더 약했냐. 근데 거기에 수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달러 강세, 달러 약세에 그냥 라이딩하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왜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는데도 그 이유도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쭉쭉 뻗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냐면 요런 차트들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글로벌 주택 가격 같은 거를 이제 가끔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는데 꺾일 때도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최근에 데이터들 찍히는 걸 보니까 낙폭이 좀 빠르네요. 네. 오른쪽 그림부터 그냥 한번 보시죠. 네. 주택이 오른쪽 그림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에요. 대도시 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저 통계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7월, 8월 두 달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네. 하락을 했는데 저게 막대기가 전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거든요. 제가 저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빨간색 점선을 칠해왔는데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아주 대표적으로 하락했던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가 2008년도입니다. 저 때 뭐 한 거의 2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거친 하락세를 보였는데 제가 그냥 산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도의 평균 하락폭하고 지금하고 거의 같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확대해서 보여드려야지. 요 노란색으로 제가 칠한 노란색 막 그 손 모양을 갖다 놓은 데를 보시면 저기가 주택 가격 하락 초기예요. 2006년도부터 사실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때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간에 기별 안 가는 수준이라고 해야 조정이지, 되나? 뭐 예, 조정이죠. 살짝. 예, 뭐 네. 야,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계속 가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은 심지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그 뒤에 후폭풍이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2007년, 8년, 9년부터는 저 막대기가 계속 밑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비관적인 공포들이 생기면서 주택을 이제 마구 던지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저걸 최근에 다시 확대를 해서 최근의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최근에는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로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떨어졌는데 저게 그냥 2006년처럼 뭐 그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받을 수도 있죠. 쉬었다 갈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바로 이제 2008년도에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하고 근접하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제 주택 가격은 이런 이야기 좀 드렸었잖아요. 주택은 주식이나 뭐 환율 이런 거랑 달라서 뭐 한 3개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뭐 환율처럼 막 90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자산이 아니어서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전망은 틀리면 좋겠는데 예.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거냐? 뭐 금리죠. 예, 금리이고 요것도 그냥 보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왼쪽의 장표를 보시면 저희가 2000년대 중반에는 그러니까
금리를 진짜 빨리 올린 것 같잖아요. 네. 정말 빨리 올렸죠. 예, 빨리 올렸는데 2000년대 중반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글로벌 기준금리를 추정을 해보니까 0.06bp 한 달에 그냥 6bp씩 올랐더라고요. 0.06%. 근데 지금은 한 달에 0.2% 3배가 넘어요. 3배속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 금리 엄청 빨리 오지 한 달에 75bp씩 이게 웬 말이야. 근데 이제 산수를 해보니 3배속으로 올려. 아 그러면 주택 가격이 여기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실제로 뭐 호주은행, 캐나다은행 같은 곳들은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까봐 금리를 이제 75bp를 못 올리고 50bp를 올린달지, 50bp를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25bp를 올린달지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요. 한국은행에서도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추측만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하락폭이 뉴스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어디가 뭐 30%가 뭐 거래가 실종됐다더라. 근데 보통은 이렇게 뉴스가 무시무시해도 주택 가격 지수는 뭐 통계 작성의 문제인 건지 모든 통계가 그런 건지 되게 별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현실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뉴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데이터들도 좀 쭉쭉쭉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만 저러냐, 뭐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5페이지에 두 차트를 이제 동시에 한번 보신다면은. 독일하고 호주도 주택 가격이 좀 꽤나 많이 하락한 나라들이에요. 하락한 나라들인데 저 파란색 선은 뭐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 전후에 어떤 정도 속도로 빠졌나. 지금은 그거보다 빨라? 느려?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이제 그린 차트입니다. 지금 비슷해요. 비슷한 네네네. 속도로 빠지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러면 조금 더 빠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미국이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만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인 거냐, 고유한 상황인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독일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2008년은 좀 무시무시했죠. 주택 가격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는데 그때랑 비슷한 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 다음 장표는 좀 보여드리기 싫기는 한데 뭔데요? 오른쪽 그냥 한국만 보시죠. 네. 오른쪽에 이제 한국 주택 가격 아까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전월비로 올랐는지 낮아졌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2008년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월비로 보면 네. 야, 2008년보다 더 빨리 빠져요? 네. 2008년도에 네. 반포 자이하고 네.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대표적인 서초구에 네네네네. 그 대단지면서 뭐 랜드마크잖아. 그 미분양이었거든. 그 터미널 뒤에 있는 그거요? 미분양이었어.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LG 자이 그 GS 자이인가? 그거 재미교포들한테 팔러 가자고 그랬었다니까. 왜냐면 그때도 환율이 많이 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한 4분의 1 가격, 느낌으로는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산 환율이 절반이고 네. 미분양이니까요. 네. 근데 그때보다도 더 빨리 빠진다? 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뭐 어떤 아파트 가격 뭐 언제는 얼마였는데 뭐 지금은 얼마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굉장히 좀 고가의 주택들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낙폭이 큰 것 같고 데이터들 한 달 한 달 찍히는 거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네. 이제 한국의 주택 가격도 그런 상황이고 같이 보시죠. 이제 왼쪽에 뉴질랜드 같은 한국을 보고 나니까 뉴질랜드 너무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저 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거의 2배에 넘는 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거는 그냥 뭐 분석이 아니고 저도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고 맨날 환율을 보고 주식을 이렇게 엄청 투자를 하건 여기 옆에서 비껴서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주식이 이제 위로 막 움찔움찔하고 환율이 이렇게 움찔움찔 내려오고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갈 거라는 거는 연초부터 많이 좀 마음의 준비를 했고 또 견조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징후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한 전망은 하지 못해도 뭐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물가가 막 하락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뭐 병목
명목 현상 지수 같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여기서 금리 더 올릴 수도 있고 주식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바닥은 못 잡아. 그러면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이런 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머리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택 가격이 하락의 속도들이 너무 가파른 거를 보면서 환율도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아유 좋죠. 뭐 환율 올라가면 수출 잘 되기는 하는데 또 너무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네.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런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가 요 한 몇 개월 동안 지속됐었잖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에 시장이 이제 환호를 하고 이제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이 배드 뉴스 중에 하나인 이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사실은 뭐 그런 건 불가능한데 이제 완만하게 빠지면 좋죠. 그래서 물가를 좀 잡고 그렇죠. 경제도 아주 크게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빠지면 가장 좋죠. 네, 그런데 금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3배속으로 올라갔고 그거의 여파가 이미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격렬하게 거칠게.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을 제가 자주 업데이트를 앞으로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앞에서 제가 환율 이야기랑 다시 돌아가면은 중간 선거로 인한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주식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 그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 가격이 2008년도 주택이 아주 거칠게 빠졌던 2008년도와 비슷하게 혹은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것도 좀 한번 같이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택 가격 하락 속도까지 지금 저희가 체크해봤고요. 또 다른 뭐 요인들 변수들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어둡게 숙연하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원한 분위기에서. 어떤 조합이 나오면은 그러면 네. 너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것이냐 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죠. 그럼 다음 7페이지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제가 저 장표 제목에다가 기다리는 것은 유가 하락 이렇게 적어놨는데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투자. 제가 기다리죠. 제가 아주 위원님. 두 손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몇 달째 실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경제를 봤을 때 두 가지 축은 그거였어요. 한쪽 축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하락하겠느냐. 전쟁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도 더 빠르게 올리게 됐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게 경제도 금융시장도 숨통을 트이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쪽 축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빠지지 않아야 이번에 그래도 약간 세이프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택 가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인 거고요. 유가가 좀 고집이 세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조합은 뭔가 위험자산 선호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금리가 같이 하락하는 지금 금리가 높아서 문제니까 금리가 하락하는데 유가랑 같이 빠져. 그게 제가 사실 기다리는 조합인 거예요. 네. 네, 금리가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래서 금리가 하락해. 근데 유가도 진짜 경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좀 유가가 높았던 것 같아서 네. 같이 빠져야 그 다음에 물가도 다시 낮아지고 그러면 또 연준도 피봇을 하건 말건 고민을 할 텐데 요 한 두세 달의 흐름을 보면은 금리가 막 올라가다 좀 하락해요. 혹은 달러가 막 강세로 가다 약세로 가요. 그러면서 주식이 이제 조금 다 왔나라고 하면 유가가 같이 올라. 주식이랑 같이 올라요. 그러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럼 뒤에 또 도돌이표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물가지표도 발표가 될 텐데 전월에 대비해서 뭐 저희 전월비 물가로 요즘 많이 보니까요. 전월비 물가가 별로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막 뜯어보면 뭐 서비스 물가도 중요하고 끈질긴 물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휘발유 가격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니까 물가가 이렇게 힘있게 내려가는 걸 사실 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하락하고 유가의 하락하고 같이 나와야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로 경기 침체를 온전히 반영한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네. 저게 까만색 선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이고 노란색 막대기 음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유가
유가의 그냥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내려가 있으면 경제도 안 좋고 유가도 하락하는 거고 저게 올라가 있으면 이제 경제가 좋고 유가가 덜 하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폭인 예, 거죠. 유가의 저거는? 하락폭입니다. 예, 유가의 하락폭이고 저게 얼추 좀 비슷하라고 제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고 네. 저게 그러면 까만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인데 저게 훅 내려갔다 올라갈 때 뭐 2008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90년대 초반에도 그렇고 사실은 저점이 완전 일치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국제 유가가 작으면 40% 많으면 70%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경제에 숨통을 틔워줬죠. 네. 그러면은 유가가 하락하면 지금 연준도 막 갑자기 막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도 막 반등하고 그럴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저는 유가가 가진 매력은 그거인 것 같아요. 경제에 정말 오만 가지의 영향을 주는 전방위적인 비용, 네. 전방위적인 비용인데 매일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머리 깎을 때 하루는 3만 원이고 하루는 2만 원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렇지는 않죠. 뭐 그러지 밥값도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유가는 어느 날 가면 1,000원, 어느 날 가면 2,000원, 어느 날 가면 2,500원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에 이걸 저희 시차라고 우아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경제에 미치는 시차가 굉장히 다이렉트해요. 그래서 저 유가가 충분히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 경제가 왜 저점이었을까요? 약간 닭과 달걀처럼 비용이 낮아졌고 그래서 경제도 숨통이 트였고 비용이 낮아졌다라는 말은 물가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감한 부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럼 차트를 다시 보시죠. 저 차트의 꼬리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네. 저 연두색, 녹색인가요? 막대기가 별로 없죠. 네, 별로 없고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럼 몇 불까지 가면은 정말 충분히 하락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거는 이전에 평균 수치가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월 평균 65불 정도는 가야 그래도 조금 이제 유가가 좀 그래도 많이 빠져서 경제가 좀 여전히 어둡지만 네. 조금씩은 그래도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금은 국제 유가가 79불까지 한 3, 4주 전에 열심히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제는 90 또 뭐 다시 한 2불 어제 빠져서 한 88불 변동성은 되게 위아래로 심해요. 근데 한 달 평균 해보면 뭐 한 85불 2달 평균 하면 한 90불 그래서 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되었건 감산이 되었건 유가가 좀처럼 좀 개운하게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저게 경기만 반영할까 요즘 같은 국면을 보면 국제 정세 뭐 이런 거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에너지 전환 시기라는 그 차관 사항으로 보면 저 빈살만이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서 네. 바이든이 저렇게 압력을 하는데도 감산을 해버리잖아. 지금 아니면 못 땡긴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주택가 이게 다 어차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유가가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금리를 저렇게 많이 유가 탓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유가도 이제 1조를 하죠. 비용이 많이 낮아지지 못하게 하니까 유가가 충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더 25bp 다만 50bp라도 많이 올렸어야 됐을 거고 모기지 금리도 더 많이 올라갔을 테고 주택 가격의 반영도 거칠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저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되게 동감을 해요. 이게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기는 어렵겠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질질 밀려서 내려가는 그림을 벗어나기는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포인트들을 점을 찍어놓고 이제 주식을 해야지 되잖아요. 유가가 그래도 그 정도 가면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조건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하락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까지 좀 살펴봤고요. 네.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런 물가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실 때 우리 김효진 의원은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자산 시장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에 많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낙관하지 말라는 얘기죠. 낙관하지 마요. 저는 최근에 몇 주 동안의 주식이건 환율이건 움직임들에서 이게 사람들이 선수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조정, 조정이 9분응선이던 8분응선이던 넘었구나는 마음속으로는 느꼈어요. 그런데 네. 몇 개를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막 가격이 움직이면 돈을 왕창 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가 하락도 조금 더 나와야지 경제가 상쾌해지고 주택가격 하락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넣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10만 원 정도 넣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100만 원 넣을 거라 생각했으면 네. 10만 원만 넣으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보따리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앞에서부터 쭉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는 주택가격 하락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텄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유가가 하락하면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택가격 하락이 좀 잦아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지금 나빠진 게 덜 나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덜 나빠지기만 해서 경제가 언제 좋아집니까? 그쵸. 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08년도에는 어땠냐면 2008년도에 아까 주택가격 하락폭도 보셨지만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는데 그때는 국가별로 놓고 보면 미국은 진짜 힘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은 올랐지만 경제 자체는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힘이 없었는데 중국에서 4조 위안 부양책을 했던 걸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대대적인 부양에 나섰고 다른 국가들이 그나마 중국에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경제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중국의 그 4조 위안의 부양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꼭 미국이 안 좋아졌다고 미국이 좋아질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뭔가 그게 회복할 수 있는 드라이빙 팩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그 드라이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예, 기업의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뵙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뵙는데 기업 방문이 사실은 빈도수가 가장 높아요. 정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환율도 막 1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환율. 성장률 전망도 모르겠고 막 금리는 막 엄청 오른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같이 증권회사에 있는 분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는 내년에 기업의 투자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눈빛에서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을 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물정을 몰라. 증권회사에서 와서 그런가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이 금리에 지금 하던 것도 스탑을 할 판에 무슨 얘기이십니까? 근데 그럼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래요. 저희도 쉽진 않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해야 되나? 여기 뭐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또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준비하고 계셔서 네. 아니, 야, 근데 좀 애매하다. 지금 다른 분 모시면은 한 10분밖에 못 하는데. 그럼 김정희 의원을 좀 그러니까 염승환 의원 다음에 네, 시간을 이어서 좀,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드릴까요? 반성을 그럼 해봅시다. 네, 우리 김효진 의원님 말씀 좀 가봅시다. 네, 한번 가보시죠. 그런가요? 네. 저 밖에가 막 난리 났네요. 우리가 풀었는데 보따리 다시 싸라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근데 뭐 어떻게? 우리 또 기술적으로 네. 안 돼,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사실 10분에 이야기하기에는 아깝네요. 그래.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소중한 이야기 요거 예고편을 꼭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충분히 시간 드리고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효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